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군사회복지입니다. 군대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어, 군대에도 군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그 이번 학기에 지금 분야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뭐 병원이나 학교나 군대나 이런 이런 상황들을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회복지하면 먼저 떠올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저런 데구나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런 데도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나?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을 좀 더 초점을 두고 선택을 했습니다. 군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개념은 사실 뭐 큰 재미는 없는데요. 군사회복지는 군의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원조하는 활동으로서 군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대 내부의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법, 제도, 서비스를 의미하는 건데, 자, 전형적인 이것도 2차 현장입니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회복지를 하려고 존재하는 곳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를 하려고 존재합니다. 근데 병원이나 학교나 군대는 병원은 치료가 목적이고 존재 이유고, 학교는 교육이 존재 이유고, 군대는 전투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투라는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의 의미인 건데요. 그게 고유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고유한 목적 전투입니다. 전투를 잘하는데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한가? 자,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만 살펴보면,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병의 주적은 간부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간부는 주로 이제 장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소위 뭐 중위, 대위, 위에까지 간부들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간부들이 사병을 하도 못 살게 구니까 전쟁만 나봐라. 내가 총알이 주어지면 일단 내가 소위부터 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하던 말던 생각해봐야지. 그러니까 적은 관심이 없고 일단 간부들을 먼저 쏘겠다. 사병의 주적은 간부다. 이런 군대가 좋은 전투를, 훌륭한 성과를 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화합이 안 돼서야 전투에 나갔을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는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20년쯤 전에, 사실 뭐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휴전선 내 GOP에서 여기는 총알이 주어지니까 총기 난사 사건들이 최근엔 몇 년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뭐 그동안 여러 번 났었죠. 그래서 총기 난사하고 그래서 여러 명이 죽고 다치고, 국방부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거냐가 고민인 겁니다. 우리끼리 총을 쏘는 이들 사이의 갈등, 부적응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 그래서 도입된 것이 사회복지, 군대에도 사회복지사를 두면 이런 걸 예방하는데 적격이겠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만 시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됐던 건데 우리나라는 한참 늦은 거에 해당이 되죠. 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남성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겠습니다만, 군대 처음 갔어요. 군대 처음 가면 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회 기능이 적응, 역기능을 예방하는 것, 이런 게 우리의 사회복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군대에 가면 대부분이 부정을 해요. 심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사회생활 하다가 갑자기 군대 가서 적응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해요. 군대 체질인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죠. 심리사회적인. 자, 그래서 결국 국방부 입장에서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투입해서 전투력이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아주 현실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여기에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사회복지사 월급 주고 채용해서 이걸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익일 수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군대 내의 부적응, 갈등을 없애자는 것의 의미고요. 외국에는 오래전부터 도입되어 왔습니다. 자, 그 도입 초창기에 만들어진 동영상인데요. 징병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무려 68만여 명에 이르는 우리 군. 그러나 과거 그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심은 미약했다. 이러한 군에 이제 바야흐로 군 사회복지라는 새로운 개념이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 소위 인분 사건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로 이목이 집중됐던 육군 훈련소. 예, 그 인분 사건이 났던 그 연대 그 건물입니다. 예, 워낙 낙후돼 있다 보니까 예, 많이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일제히 다 바꾸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분대장들 생활하는 이곳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읽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불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오히려 이런 것들 짜증이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좋은 환경이라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을 일도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군 사회복지의 개념은 크게 시설과 제도, 인적 자원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열악한 환경 개선. 화장실. 군은 장비의 현대화를 꾸준히 이루어왔지만 낙후된 복지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은 비교적 근래 일이다. 지난 GP 총기 사건으로 얼룩졌던 육군 제28사단도 대대적인 병영 문화 개선 작업에 착수해왔다. 신세대 장. 자,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래. 상담실로 가고. 그러나 이러한 환경적 개선과 더불어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은 바로 장병들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도울 군 사회복지사의 도입이다. 근데 문제는 준범이가 사실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의 배경에는 대개 군복무 부적응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게 준범이가 가족을 위하는 현재 할 수 있는 군 사회복지사는 전문 상담관으로서 이들의 문제에 적극 개입한다. 그런 차원에서 어때? 군 생활에 대해서는 지금은 상담하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잘 적응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어요. 특히 부대 내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 애인 등 개인적 고충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자, 개인을 둘러싼 환경. 자, 부대, 애인, 가족 다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남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고민도 얘기도 안 하고 속으로 삼키는 스타일이라 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표정에서 나타난다고 항상 어둡다고 왜 이렇게 표정이 그늘져 있냐, 얼마나 때리고 괴롭혔으면 애가 표정이 맨날 어둡냐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되게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상담가님하고 상담을 받고 전우들하고도 속에 있는 얘기를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얘기를 하고 진행이 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제 표정이 많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에서 생활하던 환경과 전혀 다른 그런 병영 문화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아직 그 사회에서의 그 몸에 뱉던 습관이 군인으로서 요구하는 그런 행동 양식과 맞지 않은 데서 오는 그런 부적응 사례가 많이 있고 간부들의 경우 처음부터 적응할 리가 없는 거죠. 다 부적응합니다. 극히 일부 군대 체질 빼고. 경우에는 사춘기에 온 자녀들이랄지. 자, 근데 일반 사병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회복지, 군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군인이 사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부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사관이라거나 장교들도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부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육군은 시범 운영 계획에 의해 7명의 기본권 전문 상담관을 선발했다. 약 한 15년쯤 전인데요. 아주 초기의 상황입니다. 이는 창군 이래 처음 시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이들은 자살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군대 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다. 담배 끊어야지 그럼. 이 친구가 그 다리가 아팠는데 그걸 이제 선임병들한테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선임병들이 얘 몫을 해야 되니까 말을 못 하고 지내다가 이게 굉장히 좀 악화가 됐어요. 휴가 같은 것도 조정해주고 병원에 나가게 되고 해가지고 저부터가 일단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병들 들어오면 밖에 생활하다 갑자기 군대 이제 들어와서 군인이 되려고 하는데 적응도 못하고 하는 훈련병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병들도 이제 제가 또 상담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육군에서 기본권 전문 상담관을 뽑는다고 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와서 근무를 하게 됐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뽑았는데 나는 이제 사회복지사야. 이런 직종을 뽑을 때 사회복지사에 한정하진 않습니다. 상담이나 교육이나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의 의미여서 이렇게 2차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만 한정해서 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직종 중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는 것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걸 군사회복지라고 부르는 셈이죠.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가장 좋은 사회복지사이자 군인 출신인 유태수 상담관. 그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군 문화에 접합시켜 나가고 있다. 나와 다름. 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넌 생각이 틀렸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야. 얘기 못 한다고. 응? 너는 나랑 생각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무래도 군대라서 이게 친구들이나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또 상하 계급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말 못할 고민도 많고 좀 힘든 곳이기도 하고 이런데 좀 마음이 안식처인 것 같아요. 상담관님들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3명의 인원이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동료를 보면서 자기를 좀 더 객관화해서 바라볼 수가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얼마 전 우리 군은 내년도 군 전문 상담관의 모집을 공고했다. 이는 군 전문 상담관의 그간의 성과를 인정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상담관의 임무는 병사들과의 상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제가 걱정하는 것을 미리 다 알고 있고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이제 숨기려고 하지 말고 아빠가 사실 이런 측면으로 참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직업군인과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빠는 군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이는 그리고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군인들이 퇴역 이후에 사회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에도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길이기도 하다. 자, 일단 군대에 사회복지사가 왜 있냐면 군대의 본래 목적인 전투력 향상에 사회복지사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가 직접 총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사로 인해서 군대 내 부적응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군대의 전투력이 향상된다는 것의 의미여서 국방부 입장에선 일종의 투자할 만한 거라고 판단한 셈이고요. 외국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직업 군인으로 생활하시는 그런 군 간부들의 그런 가정에 그런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결국은 그분들이 군 직업 군인으로서의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건 상당히 최근의 상황입니다. 명칭도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으로 바뀌었고요. 인권 전문 상담관에서
누구에게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구미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구로 가시는 거예요? 구미로요. 아닙니다. 9시는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늦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하더라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가져야 됩니다. 걔는 지금 약속을 안 지키면. 자, 이분이 지금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국방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여기 군사회복지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선 사회복지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그걸 이제 군사회복지라고 부르는 건데요. 요 앞에서 그 유태수 상담관이었나요? 그분은 워낙에 장교 출신이어서 군대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오래전에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방위 출신입니다. 현역 아니었고요. 그래서 나는 군사회복지 못하겠구나. 물론 그때 이미 나이가 한참 오래 이후입니다만, 하여간 나는 이제 군사회복지는 나라고는 안 맞겠네. 난 방위 출신이어서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성도 물론 하는 겁니다. 여성도 장교 출신만 하는 게 아니라. 밤 9시를 훌쩍 넘긴 한밤의 출동. 박정아 씨는 마음이 급합니다. 당장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위험할 것 같아? 예. 어떤 점이? 요즘 또 자살 생각이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소리가 막 좀 많이 들린다는 식으로 여기가 어떤 소리가? 이제 죽자, 그만 끝내자, 시도 방법까지 좀 지나간다. 양상처럼 손에 뭐가 들려 있는데? 위험한 물건들, 글라이더나 막 그런 게 좀 위험한 물건들.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면 어떨까요? 제가 좀 더 깊은 얘기를 얘랑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갑작스런 자살 충동에 시달린다는 젊은 병사의 긴급 구조 요청. 네가 필요하면 내가 매일 올 수도 있어. 야. 네. 네만 살릴 수 있다면. 한때 비상 걸려가지고. 그 사회복지 실천론에 가면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지지라는 단어가 이게 support, SUPPORT, 뭔가 지원해준다란 말로 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상담 과정 중에는 sustain 이란 의미로 쓸 때가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는데요. 이 sustain은 뭐냐 하면 지탱해주는 겁니다. 지금 클라이언트가 심리적으로는 낭떠러지 직전에 있는 상황인데 이 클라이언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지탱해주는 것,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 그게 지탱해주는 것의 의미로서 서스테인을 이게 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지라는 단어가 지원한다는 말도 있고 지탱해준다는 말도 있고 두 가지로 함께 씁니다. 이 경우에 지금 너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매일 와서 네 얘기 들어줄 거야.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매일 올 수도 있어. 야. 네. 네만 살릴 수 있다면. 한때 비상 걸려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 발견하기도 치유도 쉽지 않은 마음의 병. 지금 그를 붙잡아줄 사람은 박정아 씨뿐입니다. 그냥 일반 인물들처럼 임무 주면 하고 그 하면 별 이상 없거든요. 또 표정도 해맑고 또 그래요. 그래서 겉보기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또 마음으로 그런다니까. 관리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준대로 가면 되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그렇죠. 걸 주고 잘한 건 격려해고 칭찬해 주고.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병사들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근데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육군의 경우 연대마다 한 명 이상 상담 전문가나 복지사를 배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 방법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로 20년 넘게 일한 박정아 씨는 군에서만 8년째인 베테랑. 요즘은 쏟아지는 상담 요청에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아니면 일부러 때리러 간 거야? 놀다가? 옆에서 부담한테서 술 먹고 빡빡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건드리냐고 애들을 빡빡이라서 싫은 애들을. 그만큼 이제 상담이 많이 확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담을 잘 모를 때는 상담은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상담 받으면 관심병사야. 뭐 이랬는데 군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상담관들을 전문가들을 많이 들여왔기 때문에 그만큼 상담관이 많고 이 상담이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뭔가를 요구하는 병사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 우울해하면서 내 기분이 어떻다 이런 용사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이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상담관님이 각계 병사들마다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게 이제 지휘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살, 폭력 같은 심각한 고민부터 제대 후 진로 상담까지 사연은 천차만별. 온 부대 도배가 돼 있어요. 제 번호가. 특히 뭐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전화 부스에 반드시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몰라도 예, 가능합니다. 재호야. 내가 널 찾으러 다녔다. 니 어디 갔다 왔노? 비법이요. 푼수 떠는 거죠. 뭐. 권위 안 부리고. 애들이 뭘 원할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격려해주고. 약자잖아요. 그 약자일 때 네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걸 다 들어줄게. 힘들면 언제든지 부르면 네 편이 돼줄게. 군대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이미 상처를 안고 군해온 누군가에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고 박정아 씨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며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믿어주고 기다립니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입대할 때는 이 군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털어놓게 하려면 그 바이스텍의 7대 원칙의 의도적 감정 표현인 겁니다. 감정을 표출하도록 하려면 관계 형성이 잘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의 의미이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필수 과목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있는데요. 기술론에는 좀 더 전문적인 기법들, 모델들을 다루게 되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모델이나 기법을 적용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담이 전문인 그런 세팅에서도 지금 이분도 상담이 다른 것보다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무슨 인지행동 모델이거나 과제 중심 모델이거나 이런 모델을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 전에 사회복지 실천론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관계 형성, 기본적인 대화 기법, 기본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원칙으로서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심, 지지 격려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기법들보다 현실적으로 훨씬 더 유용하고 또 많이 사회복지 실천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전문적인 무슨 게슈탈트, 현실치료 이런 걸 적용한다기보다는 그래서 망설이며 털어놓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믿어주고 귀 기울이고 믿어주고 지지 격려해주고 이것이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우리의 그 실천 과정입니다. 기다립니다. 근데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면 좋겠는데. 처음에 입대할 때는 이 군생활이 말리길 같거든요. 그래서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겉옷 하나 벗어서 입혀주는 친구, 바람 막아주는 친구 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말리길이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말리길에 함께 해주는 그 한 사람의 친구 같은 역할. 내가 신고를 했는데 조치를 잘 안 해줘.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담가님 좀 불러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뛰어올 거야. 언제든 달려와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 이거 연락 좀 해주세요. 저 이제 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내가 뭘 해줄까? 그러면 비밀로 하고 오늘 밤늦게라도 내 꼭 너한테 갈게. 내 갈 때까지 좀 견디고 있어. 기다릴 수 있지? 그래, 오케이. 대대장님, 통화 가능하세요? 저기 이제 방금 한테 전화 와서 비밀로 해달래요. 대장님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도저히 대장님께도 중대장님께도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오늘 밤에 늦게라도 좋으니까 저보고 좀 와달라 그래서. 박정아 씨의 걸음이 다시 빨라집니다. 살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13주와 14주에 걸쳐서 사회복지 분야 중에서 이제 6가지 분야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사회복지학 개론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그 사회복지학 전체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여러 가지 분야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자세히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개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사회복지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 학기에 한 학기 동안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사회복지사로 역량 있는 사회복지사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